것처럼 여기 직원이요 12시 50분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12시 50분까지만요 부지런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 다칠상이라는 글자니 다칠상자를 분석해 보면은 세 개의 다소는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세 개의 다소는 요걸자는 뭐 어려울 것 없이 뭐요? 인변이요. 인변. 정확히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 글자가 뭐가 변해졌냐 하면 이제 사람 있자라고 분명했죠.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인변이 사람이냐 아니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에서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쓰이고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다른 글자가 합칠 때 변으로 이제 이건 하나의 문자지만 이건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쓰임이 있는 글자가 아니고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쓰여지는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인변은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 자체가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붙여 써야 되지만은 이 글자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돼? 사람이란 뜻과 인연한 의문으로 이렇게 띄워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명칭이니까 띄울 필요가 없어요. 변이 의미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의외로 띄어진 것들. 그런 것조차도 우리나라 한자 책들이 그런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예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개견 이 글자가 개견자일 때는 이렇게 요거 띄워 써야지만 이 글자가 변형돼서 이렇게 쓰일 때는 전부 다 합쳐서 개사슴으로 변해가지고 하나의 명칭으로 생각해서 다 붙여 써버려야 돼. 저는 기준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책을 10권 정도 썼는데 이게 하나의 명칭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뭐이냐 이게 뭐인지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이 글자의 설명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 또는 한자를 자국 문자로 쓰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건 변량이라는 글자예요. 변량. 변량이란 내가 알고 있는 변량자는 이건데 흥신물이 있거든요. 그 글자의 본래 글자예요. 그 글자의 본래 글자. 같은 글자죠. 그러니까. 자, 인변 설명할 거예요. 이건 좀 미뤄두고요. 변량자부터 살펴보는데 변량자에는 글자 속에 날일자가 지금 달라붙어요. 날일자가 해이잖아요. 해. 그러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가 이게 뭐냐 이게 밑에 있는 이것이 뭐이냐 최초의 변장자는 이렇게 표현됐어. 그냥 이렇게만 표현됐어. 이렇게만 표현됐어. 그게 이것이 뭐인지를 놓고도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데 저는 이게 뭐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걸 갖다가 뭘로 보냐면 이 글자 속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 속에 요 형태가 뭐였죠? 제탁이었죠? 저는 이 제탁으로 봐요. 이게 해를 갖다 놓은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옛날에 농경시대고 농경시대 때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해가 많이 떠도 문제, 해가 안 보여도 문제야. 해가 많이 뜨면은 어떻게 가뭄이 든다는 얘기고 1년 360일 해가 떠 있어봐. 그럼 큰일 나요. 또 해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곡물이 쭉쟁이만 남잖아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하늘에 중요한 것이 해야 해. 해가 어떻게 숭배 대상이야. 숭배 대상. 바로 그 숭배 대상이기 때문에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언덕 위에 제탁이라고 봐야 돼. 제탁. 큰 산 위에 제탁. 숭배 대상인데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제탁이 제탁. 그런데 이 후대로 오면서 있죠. 이게 해가 있고 제탁이 있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게
빛이 있고 햇볕이 있죠. 네. 햇빛이 있는데 햇빛을 갖다 표현했다고 봐야 돼. 이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밝은 기운, 햇빛은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과 햇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밝은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자에서 말하는 걸 옛날 우리 아이들 해그리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신데. 아, 우기르기까지 또 그렇죠. 뭐 햇빛 뭐 찬란해. 뭐 우기르기가 부산항에 들어온 걸 놓고 뭐 국제적으로 통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른 나라에서 통용시키면은 통용신다고 해서 우리나라 통용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국이고 뭐 어쩌고 했었고. 뭐 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또 얘기 자꾸 다른 쪽으로 되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형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요. 정형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게 언덕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덕과 관련된 글자가 언덕 글자 아니에요? 다른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후대에서 언덕을 한 번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 같은 글자예요. 왜 언덕 위에 재탁 위에서 태양이 비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언덕을 갖다가 대신 추가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 변장자. 변장자 어렵지는 않죠? 이 과정을 들어서 살펴보면요. 그 태양을 때 쓰는 양자죠. 양기할 때 쓰는 글자죠. 음양할 때 쓰는 글자죠. 이게 변장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면은 이 적극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양기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거. 양지는 드러나는 거. 이게 상대가 음지고 양지의 양자잖아요. 양지는 드러나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러난 거. 그리고 음지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차이점을 두고 양자는 적극적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 같은 걸 할 때 반응을 봤을 때 반응이 적극적이면 그게 양성이 되는 거예요. 양성. 적극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음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양성 반응인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야? 검사를 해봤는데 걸렸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양성 반응이 안 좋은 쪽이잖아. 병 검사를 놓고 봤을 때 양성 반응이 안 좋은 쪽이잖아. 근데 종양 가운데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그럼 양성 종양은 그럼 안 좋은 종양인가요? 여기 양성과 여기 양성이 달라. 여기 양성은 뭐 좋을 양자예요. 좋을 양자. 여기 양성 종양의 반정이 뭐예요? 악성이잖아요. 악성. 그러잖아요. 악성이 나쁠 악자잖아. 이게 좋을 양자. 양호하다 할 때 쓰는 글자. 이게 또 이건 달라 또. 여기 양성 반응과 여기 양성 종양의 양성이 서로 한글로서 같은데 사실 의미는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헷갈려 한다고. 뿐만 아니라 양성방이 아까부터 적극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때 6.25 전쟁 같은 경우에요. 인천 앞바다에 막 인천 상륙 작전을 때 원산이나 또는 뭐 군산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막 미군들이 이렇게 원산을 쳐들어갈 것처럼 군산을 쳐들어갈 것처럼 그래놓고 거기에 병력이 집중될 때에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북한도 인천으로 들어올 줄은 알았다고 뭐 하더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작전이 있어. 적극적으로 어떤 데에다가 작전을 펴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말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양동작전이에요. 양동작전. 그래서 나온 말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그쪽으로 집결하도록 적군들이 거기 집중으로 그러고 나서 병력이 없는 인천으로 들어온 것이 그게 양동작전인데
이 양동작들의 양동을 갖다가 두량자로 세는 사람들이 많아. 두량자로. 이쪽도 이쪽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움직여가지고 공격을 작전을 쓰는 것처럼 의외로 많아. 그 한자를 모르니까 정확히 뜻을 모르고 정확하게 이용해 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공격을 한다면 양동작전을 벌인다 그런 식으로 써본 사람들이 많아. 그게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거 나와. 뭐 황소개구를 잡는데 그 뭐 옛날에 뭐 김병만하고 뭐 저 박군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저 황소개구를 잡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황소개구를 막 공격을 잡으려고 이제 양동작전을 펼치다 하고 있어. 그런 말들이 많다니. 그렇게 잘못 알고 써먹는 말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게 아이고 저 사람들 양동작전 잘못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얄트가 양자가 그렇게도 쓰이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변양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역하는 글자를 써요. 날릴 양자, 오를 양자, 손으로 들어서 듣는 상황 관련됐어요. 그래서 손술자가 돼야 돼. 제방대를 붙이면 되는데 국기를 개양한다. 사기를 양양시킨다. 물을 갖다 들어 올려, 퍼 올려. 그렇지, 양수기 뭐 할 때 쓰는 양자예요. 저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비행기가 색덩어리를 만들어지고 가벼운 색덩어리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색덩어리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타잖아. 막 200명, 300명씩. 근데 하늘을 날아다녀. 무거운 색덩이가. 옛날 분들 있잖아요. 우리네 부모님들, 우리네 비누님들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분들한테 저 색덩어리로 만들어지고 막 200명, 300명 저기 탔다는 거야. 이놈아 뭐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 날아다니냐고. 뭐 그것도 막 사람이 200명 300명씩 다냐고. 옛날 분들 옛날 할아버지들. 근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원리를 얘기해야지. 비행기가 뜨는 원리. 비행기 뜨는 원리가 뭐냐? 양력을 이용해. 양력 설명을 하고 또 시간 많이 걸려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은 있지만 그때 쓰는 양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또 양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이게 음이 양이니까요. 양으로 쓰이는 글자 버들양자가 있어요. 버들양자. 버들은 나무 목자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 양자. 쉬는 시간에 아까부터 턱이자 쉬는 시간에 턱이자하고 턱악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턱악자, 악관절을 때 쓰는 글자. 근데 턱이자는 우리말 어휘에 쓰임이 거의 없는 글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턱악자는 쓰임이 뭐 악관절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두 개가 이렇게 쓰이면 두 개를 놓고 구분을 한다고 쳤는데 구분을 할 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저는 연구를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요건 연구를 해봤어요. 버들량자하고 버들류자 구분했어요. 우리가 버들을 갖다 통칭을 말해 양료야 양료. 이거 버들류자. 이거 버들량자도 쓰임이 많고 버들류자도 쓰임이 많거든. 그래서 요건 구분해봤는데 요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것은 가지가 단단하고 옆이나 위로 자라는 것이고 요것은 가지가 낭창낭창해지고 아래로 들어진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을 때 쓰는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은 유 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양자는 왕버들이나 객버들 이런 것들이에요. 왕버들이나 이 버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치면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단단한 거라면 이게 여린 것들이에요. 여린 것들. 요 버들자가 달아붙어 쓰이는 말 가운데 뭐 노류장어 뭐 이런 말도 있지만요. 옛날 우리나라가 벌거벗은 산 일대에 미국으로 어떤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나무 같은 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나무가 바로 미송이고 미국에서
버들 종류가 바로 미리요. 이게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 쓰니까 아름다운 소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온 소나무고 미국에서 온 버들이에요 지금. 요게 미류가 오늘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말 표기법의 기준이 뭐인 줄 알아요? 발음되는 대로, 그래 소리 나는 대로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오늘날 표준어가 미류가 아니고 미루예요. 미루. 미류나무 꼭대기에 그 미류가 미루나무로 바뀌었어요. 미루. 그때 쓰이는 류자거든요 이게. 반면에 요 글자는 뭐 사람이 성으로도 쓰이고 그러죠. 이것도 사람이 성으로 쓰이죠. 이것도 사람이 쓰이는데 뭐 양지 그럴 때 쓰이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양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쓰이. 양지가 가지자인데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제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옛날 칫솔이 없을 때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끝을 뭉툭하게 이렇게 해가 뭉툭한 부분을 좀 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방송 같은데 동남아시아 남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 양치지는 거 볼수 그 양치에다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질이요 질. 명사형 전미사이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이 이 일과 같은 말이에요. 도둑 찌를 때 선생 찌를 때 실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양지질에서 나온 말이 양치질이에요. 양치질. 그 치자가 이 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 치자가 아니고 가지지자예요. 가지지자. 이게 옛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서 여러 나무를 써보다가 이 나무를 써본 순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거예요. 이게 살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이게 피가 나고 뭐 그럴 때에 진정제 효과 통증이 있을 때 이걸로 하면 통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버들나무 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용한 거 아니요? 저 서양 사람들이 보고 독일 사람이 보고 이게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버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버드나무 가지에서 신약을 추출했는데 그게 아스피린이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 뭐요 자작나무에서 자일리톨 뭐 이런 거 추출해낸 것처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요걸 갖다가 가늘게 해가지고 일본 발음으로 양지를 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요지. 일본 발음으로 요지가 바로 양지에서 나온 말이야. 이런 말과 관련된 버들양자예요. 버들양자. 최근에 그 버들 치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버들나무에서 추출한 걸로 유한양에서 나온 치약 이름이 버들 치약. 그렇죠. 예, 그 이제 활용하겠죠. 이제 거기 그 아스피린 성분을 그대로 이제 치약으로도 이용하겠죠. 그래요. 예, 우리 선생님은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네요. 자,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기양자. 병과 관련돼 옛날엔 종기로도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어요. 종기양자. 이 종기양자인데 이게 종양할 때 쓴 글자예요. 농양할 때 쓴 글자예요. 종기양자. 옛날 사람들이 막 자식이 종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종기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 부모가 입으로 빨아냈어. 고를 빨아냈어. 막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아 그랬어요? 네. 맞아. 예, 그거 얘기하니까 기억나네. 자, 그런데 이 변양자가요. 변양자가 양외에 다른 놈으로도 쓰이는데 단모마대에서요. 모음이 야잖아요 지금. 근데 단모마 돼가지고 아웅으로 바뀌고 과일이 과실이 되는 것처럼 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양양자에다가 이 글자라든지 말씀문자 달라붙으면 양이 여기서도 상으로 바뀌잖아.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으로 바뀌는데 크게 중인 이거예요 지금. 상. 남은 글자를 놓고 요건 좀 밀어두고요. 요거 밀어두고 이게 알때가 다치상자 같은 게요. 저기 썼지만 다시 써보고 다치상자 있고 요거 나중에 요 글자 때문에 좀 설명이 좀 밀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상자도 있어요. 잔상자. 똑같이 이렇게 뿔갑자. 뿔로 만든 잔이야. 근데 오른쪽에 형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렇게요. 이게 잔상자인데
요 당상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가 있어. 이 글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남상. 그렇죠. 남상이야 남상. 그 남상 그러니까 뭐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지만은 효시 뭐 태도하고는 좀 다른가요? 태도를 물어보는 존재니까 효시나 뭐 원종 뭐 이런 말들. 예, 권여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뭐 이런 말과 통하는 말이 바로 남상이에요. 남상. 이게 남상인데 이게 넘칠 남자예요. 넘칠 남자인데 우리말에서는 니을 남자가 고구마 앞에 쓰면 니은 남자니까 쓸 때는 남상을 이렇게 쓰죠. 이게 옛날 대학교 수학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언어 영역 국어 시험에 대학교 국어 영역 언어 영역에 나온 거라니까. 이게 남상이 글자가 들어보면 술잔 이게 잔인데 술잔이에요. 술잔에 넘친다 이거예요. 술이 넘치는 상황. 우리 술잔을 갖다가 술잔을 뭐라고 그래요? 술잔 종자. 종자죠 술잔이. 술잔 이게 술잔 종자예요. 네. 이게 세국 종자하고 오늘 통일해서 이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종발 종자할 때 쓰는 글자예요. 종발. 근데 종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에서는 이게 중국 발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로 발음되거든. 중국 발음은 지로 발음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종지라고 그러나 볼래. 종지. 이 우리가 가지라는 채소도 가자에 원래는 한자로 쓰면 가자야. 가자인데 오늘 가지라고 부르거든. 이 자가 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계란, 지단. 그렇죠. 지단은 이제 개자에서 나온 거이지만은 그 닭개자하고 관련돼 있고, 저 꿀단지 할 때 쓰는 단지도 담자라는 말에서 나왔어 사실은. 또는 시로 쓰이는 걸 떠나 접자가 접시가 된 거예요. 접자가 접지 접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만 일단 기억해 보는데. 그래서 오늘날 종지 끌어들 때 간장종지 할 때 쓰는 종지가 술잔이기도 했던 거야 지금. 원래는 술잔이야 술잔 종자. 그러니까 종지 같은 조그만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에서 술이 넘칠 정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이 남상이야 남상. 뭐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뭐예요? 장강, 긴장자로서 장강, 양자강이잖아요. 양자강. 그 양자강도 그렇게 길게 호우탕탕하는 물도 처음에는 종지 술잔 같은 조그만 술잔에 넘칠 정도에서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종지에 술이 넘칠 정도의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다는 말이 남상이에요, 남상. 그리고 효시. 화살을 쏘는데 우는 화살 그 신호탄으로 썼거든. 전쟁 행위의 시작을 나타낼 때 쓰니까 효시일 때 쓰는 효자 올려자에다 화살 시자 명적이라고도 하죠. 이거 통하는 말이거든. 이 권야 아까면서 아주 저울을 만들 때는 저울 때부터 만들고 수레 만들 때는 수레 바탕부터 만든다고 해서 나온 말이 권여고. 뭐 이런 말과 통하는 것이 남상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세고 있으니까요. 그 남상이 대학교 수학용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도 취직시험 이런 데 나오거든. 이때 기억을 해줘야죠. 이렇게 단성자. 유상곡수. 그 제주 경주 가면 포석정에 앉아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놓고 술 유예를 했잖아요. 그게 유상곡수라고 하던 그런 걸. 그런 흐를 유자 잔상자, 구별곡자 물숫자. 그때 쓰는 상자예요. 자 그리고 상이 그러니까 양이 상까지 왔는데 상은 창까지 바뀔 수 있잖아요. 장으로 쓰이는 글자가 마당장자예요. 마당장자. 운동장 할 때 쓰는 마당장자. 그 다음에
장원장인데 창자장자. 창자는 인체의 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뭘 지배한다? 육단을 지배해서 이렇게 쓰죠. 창자장인데 대장 소장할 때 쓴 장자잖아요. 직장 할 때 쓴 글자인데 창자란 말이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자. 장이 창으로 바뀐 게 이게 창자란 말이 창자장자에 의미 없는 전미사 잘 써서 장자가 창자가 된 거라고. 뭐 12지장 뭐 할 때 쓰는데 12지장. 12지장을 설명해보라 설명 어떻게 12지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열십자, 두입자, 지자가 뭐예요? 손가락 지자. 창자장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2장 12개 손가락과 같은 길이로 이루어진 창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손가락이 10개죠? 사람이 10개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두 개만 더 추가해. 이 정도 길이다 이게. 12개. 이게 12지장, 12지장. 이게 한자를 모르면은 12지장에 대한 느낌이 없는데 한자를 통해 금방 고개를 끄덕거리는 상황이 되잖아. 그냥 한자를 해야 될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장으로 쓰이지만 여기서처럼 또 지웠네요. 장이 뭐가 될 수 있다가 창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창, 펼창자, 문화창달, 유창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에 할 때 쓰는 창자. 펼쳐진다니까요? 쭉 펼쳐져. 편다는 뜻이 아래신자, 아래신자가 펼신자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번개가 펼쳐진 상황과 관련돼서 이런 이 글자 아니 이 글자가 그 펼친자, 펼친자. 네, 펼창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펼친자고요. 펼창자. 외국어를 갖다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막 펼쳐, 막 유창하게. 유창하다. 날씨가 화창하다. 뻥 하늘이 뚫렸어. 쭉 펼쳐진다게 눈길이 쭉 펼쳐져. 화창하다. 문화창달 뭐 할 때 쓰는 창자가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창자 가운데 쓰임이 있는 어휘는 아니야. 쓰임이 있는 어휘인데 자리공이라는 식물. 자리공이라는 식물인데 이게 기화식물인데 저 미국 같은 데서 들어온 식물인데 이게 제가 요즘 집 주변에 영흥공원이라는 공원이 생겼어요. 산을 공원으로 만들어놨어. 그 영흥공원에 영흥수목원이 있어요. 그 안에 아파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숲세권 아파트라고 하는데 여의도 3배 정도 크기의 산을 여의도 3배 정도 크기 산을 갖다가 이게 묵혔는데 저 대우라는 회사 프로지오라는 회사에다가 이 땅을 개발을 고리를 주고 여기다 아파트를 한쪽에다 짓게오고 여기다 공원을 만들었어. 그게 영흥공원이야. 거기에 수목원이 또 있어. 수목원 수입사고를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낸 거라. 근데 제가 거기를 요즘에 이제 운동 온다고 거기를 망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리공이 그렇게 많이 나 있어. 그게 산길에 수목원에 수목원의 산책길에 자리공 왜 저걸 안 뽑아? 그게 우리나라 식물들 다 토종 식물들 다 자리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래서 그거 뽑아내야 되거든. 그 더더군다나 수목원이잖아. 그 자리공이 뭐냐면요, 저 많이 볼 수 있어.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저 닮은 포도송이다처럼 이렇게 나중에 익으면 포도처럼 보라색. 근데 포도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저 머루처럼 주렁주렁 좀 길게 달린 거 있어. 짜글짜글 해가지고 포도송이처럼 달려가지고 작아가지고 그게 자리공인데 그게 기화식물이 이게 독초예요 독초. 그게 이제 도라지밭이나 더덕밭에서도 많이 자라거든요. 이게 조그마하게 자르면은 그게 이제 말고 그런 상태에서 그 뿌리 이제 도라지밭이나 더덕 캐다 보면 그것이 같이 섞어 들어갈 수 있거든.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독초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는 들었는데 이게 사약으로 쓴다고. 그렇죠. 사약으로도 써.
사역으로 한때는 사역으로 썼던 걸 알고 있어. 물론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무리다치비에서 독을 좀 없애가지고 우리 고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조그만 뿌리가 도덕밭이나 저 도라지밭에서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대가 마른 상태에서 무시고 이걸 같이 캐다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게 도라지터도 비슷하게 보이거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막 번신력이 커가지고 그 수목원에 그걸 그대로 두면 금방 그거 다 총차지하게 생겼더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뒀더라니까요. 그걸 그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이 그거 있어. 그 눈에 가시처럼 보이더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자리공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는 창인데 이 글자가 뭐 영어 수업은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글자가 있어. 쓸어 없앨 탕자. 그렇죠. 탕평책. 이 자리공창자가 이번에는 지읒자, 치읒자가 고개음악 반적용에서 디귿이나 티읕으로 바뀔 수 있는데 창이 뭐야? 탕이 왔어. 탕. 그래서 물로 쓸어 없애는 거예요. 물로 싹 쓸어서 없애는 거예요. 응? 물을 부어가지고 쓸어 없애는. 그래서 쓸어 없앨 탕자인데 뭐 재산을 탕진하다, 방탕하다 할 때 쓰는 탕자예요. 지금 쓸어 없앨.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리공창자가 탕이 되면서 물로 쓸어 없앤다고 해서 쓸어 없앨 탕자인데 오늘날 이 글자를 이렇게 더 많이 써.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써.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은 좌우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상하식으로 보여 이게. 그래가지고 초도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마치 끓을 탕자가 음역할자처럼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야. 비록 오늘날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도 오늘날 비록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치더라도 원래 본자는 이거이고 본자를 놓고 보면 자리공창자가 음역을 하면서 물로 쓸어 없앤다는 글자 이게. 근데 사람들이 글자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좌우식을 상하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를 설명을 하면 원래 이렇게 쓰여진 글자다 해놓고 이 글자를 넣고 삼수변 하고 자리공창자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될 글자예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글자예요. 자,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인 글자는 탕으로 이 글자 탕으로 쓰이는데 물을 끓인다고 해서 물 끓일 탕자예요. 끓일 탕자. 목욕탕 할 때 쓴 글자예요. 온탕 냉탕 할 때 쓴 글자. 자, 이렇게 해서 변량자가 음역을 했는데 요 글자가 지금 빠졌어요. 요 글자가 빠지는데 요 글자가 다칠상, 상처상 뭐 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에 그러니까 양이 상이 된 것만큼은 분명한데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 있는 상처를 나타내는데 그건 이거 뭐냐?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자, 우리 선생님 이걸 얘기했으니까 화살이었는데 저도 한때는 이거 화살이었어요. 왜? 이 문짝자들이 다 화살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화살시자에 생략된 형태로 봤어요. 화살시자. 화살시자에 생략된 형태로 봤어요. 화살시자 요 형태.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계속해서 화살시자로 봤는데 제가 최초의 마지막에 공부서를 썼잖아요. 마지막 공부를 쓰면서 불분명한 것들은 좀 속에서 미식자 화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미식자면 우리가 이 상처 다칠 상자 상처 상자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도 다친다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에도 이 글자가 내나 있잖아. 그럼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를 여기다 다시 붙일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도 화살자가 있는데 여기에 위에 보이는 이 글자를 여기다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살시대 실명경태가 아닌가? 근데 그 자료를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옛날에 구글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소전 이전에 전국문자 있잖아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사익을 소전을 만들었잖아요. 소전 이전에 대전이 있는데 그게 전국문자잖아요. 진나라 외에 초나라, 연나라, 뭐 제나라, 뭐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뭐인데 초나라 초기에 백서에 보면 이게 초나라 시대 때 써있던 문자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형태나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글자에 대해서 이 글자가 소전을 바탕으로 이런데 소전보다 더 앞선 문자인 대전 가운데 초나라 시대 때 문자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더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을 먼저 얘기해 보면 이게 양자에다가 무슨 자를 집어인 거예요? 창과자를 집어인 거야. 이건 양자에다가 오른쪽에 글자가 이게 뭐냐면은 아니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된 글자인데 칼이에요. 칼의 형태. 이거 창이라면 이거 칼이에요. 칼도자 형태 지금. 그러니까 이건 창이라면 이건 칼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상이 되면서 창으로 다치는 거이고 양이 상이 되면서 칼로 해서 다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소년에 오면서 누가 다치냐? 사람을 집어였어. 사람을 집어있고 그 글자를 그대로인데 요 형태보다는 요 형태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요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가 위쪽으로 올라가. 칼의 형태가 요것이 사람 다치는 대상을 더 분명히 해서 사람을 집어이면서 요 형태가 어디론가 붙여야 되는데 글자를 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 성칼들하고 이렇게 쓰기가 너무 경기적 형태를 만들기 힘드니까 요것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이게 요 형태 이렇게 된 형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 아마 중국 책에도 없고 우리나라 책에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요 글자 때문에. 대전에 보이는 요 글자 때문에. 그리고 초계 문자에 칼도자를 찾아보니까 칼도자도 내내 이 형태고 똑같아. 초계 문자에 칼을 나타내는 형태도 이 형태고 똑같아.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활에 생략된 형태가 아니고 칼이다 이거예요. 칼. 칼도자가 와변된 형태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자 공부를 35년 넘게 했는데 그게 남들이 주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밝히는 것도 이것 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정도 설명한 것처럼. 사람이 칼로 다치는 그렇죠. 칼로 인해 다친 걸 갖다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결국 요 글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요 글자가 화살시자에 생략되는 그 칼도자에 변형된 형태로 봐가지고 양이 상이 되면서 사람이 칼로 인해서 다친다는 뜻이에요. 칼로 인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 칼을 갖다가 칼도자에 와변된 형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중국에도 이런 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제게를 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알아서 할 일인데 저는 확신을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대전에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있는데 그걸 초계 문자의 칼도자도 내니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 자, 그래서 다친 상자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8.1편 제20장에 해당되는 신춘한테를 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문장을 좀 살펴봤는데 문장이 아주 짧네요. 문장 내용이 작게서 말씀하셨다.
관전은 즐거우나 음란하지 않고 슬프나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이제 공자가 시경의 관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전은 시경의 한 작품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 시경을 알아야 되는데 시경은 주나라 시대 때에 백성들이 민간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나라 시대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관저라는 이 제목을 달고 있는 시에 대해서 공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저에 보면은 제가 시경 공부를 많이 나왔고 조금 했는데 이 부분은 저 학창 시절에 공부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 군자호구라든지 요조숙리라든지 전전반측 이런 사저서 우리가 익히하는 거에 있는 그 사저서가 이 관저편에 나와요. 군자호 군자의 좋은 짝. 그다음에 요조숙녀 뭐 전전반측 이리지척지 저면서 저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요. 네. 자, 근데 이제 예올 정도까지는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예올 정도서 출판해서 제가 뭐 저 논어 자체만 해도 버거운데 지금 시경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풀이를 해보는데요.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의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그랬어요. 낙 즐거울 낙자인데. 뭐 달려고 쾌락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이 관계를 놓고 지금 이루어진 글이 지금 관전인데 남녀 관계를 놓고 해서 남녀 관계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순치시켜서 저는 이제 즐겁다고 표현했는데 즐거우나 음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나 그러나 음란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관제의 내용이. 뿐만 아니라 A불상이요. 슬프나 다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마음을 다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슬프나 막 정도에 벗어나가지고 다칠 정도가 아니고 쾌락을 추구하나 정도에 벗어나서 음란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시경에 과도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자가. 시경 관저편에 그 감정을 과도하게 드리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관저편에 관저편이 아니고요. 8일편 제 20장에 문장을 이어기 바라고요. 약속된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요. 8일편 제21장의 모의사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벼슬아 지제자, 임금우자, 소나무성자 뭐 이런 글자들이에요. 뭐 어느 글자 하나 할 것 없이 다 꼭 알아둬야 될 글자니까 빠지지 않고 수업에 임해서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